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보합 마이너스 정도 약간 약한 시장이긴 하지만요. 그런대로 제가 보기에는 기대 이상의 시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종합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43%. 아침 시작부터 이 수준에서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됐던 시장입니다. 2382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18%, 71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끝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대폭 줄었는데요. 거래대금을 보면 코스닥이요. 거래소가 5조 9천억입니다. 거래소가 5조 단위까지 거래대금이 떨어진 경우는 금년 들어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고 그러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거래가 뜸하면서 활기가 없어졌다.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약세장이라고 봐야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조 9천억입니다. 코스닥도 4조까지 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거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도 제가 어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 한 4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어보면요. 이렇게 쌍봉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쌍봉이라는 거는 상투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쁜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역으로 따지면 이제 밑에서는 이제 더블 버텀, 쌍바닥 모양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이번에 이제 400포인트 앞두고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쌍봉 모양이 나왔다는 게 이게 아주 기분 나쁜 건데요. 그래도 오늘 그 시장이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요. 여기 밑에서부터 따지면 대형주, 이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외국 애들이 매수하면서 올라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포인트만 놓고 보면요. 2134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근 400포인트 넘어간 거죠. 굉장히 강한 장이었습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제 체감 지수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래서, 한 4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한 3분의 1 정도 본다고 그러면요. 요 밑에 51선 있지 않습니까? 이 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51선이거든요. 5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선 이번에 굉장히 강한 반등이었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조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 51선 여기 이제 깨진다고 그러면요. 그때는 좀 이제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정도로 봐줘도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시장도 아마 그 기대감에 어느 정도 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막 투매를 하거나 이렇게 가격을 낮춰가면서 파는 그런 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주봉을 보면 이런 모양이죠. 주봉을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세를 뚫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월봉을 보면요.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체 시장의 지금 현 위치, 흐름을 좀 참고 삼아 보시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10년 동안 그 지지선인데요. 요 선이 아주 단단한 10년 동안 버텨줬던 지지선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 하단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다져진 확인된 바닥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도 그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 것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수급 보면요. 개인들이 한 2천억 거래소에서 산 거 외에는 기관하고 외국 애들은 팔자 우위였습니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요. 외국 애들이 거래소에서 한 1,900억 팔았고 코스닥은 또 170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 같아요. 기관은 코스닥 거래소 양쪽에서 다 팔았고요. 그래서 매수 주체별로 오늘 거래가 아주 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점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예탁금이라든가 자금 사이드 보면요. 오늘 이제 고객예탁금이 47조 3천억으로 나옵니다. 추세를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개인들 그 통장에 있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아놓은 게 고객예탁금이라고 봤을 때 최근 시장이 한 400포인트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그 고객예탁금은 쭉 빠져나가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그 반등장 외국 애들이 이렇게 리드에서 끌어갔던 상승장 비교했을 때 이번 시장의 특징이 이겁니다. 개인들이 아직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도 거의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애들이 먼저 바람을 잡고 이렇게 시총 상위주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갔는데 대체로 한 7부 8부 능선에서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외국 애들도 팔고 나가는 물량 잡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그 패턴이 안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자금 사이드 그 흐름을 보면요. 은행 정기예금 쪽으로 안전자산 위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10월달 기준으로 하니까 한 50조 정도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증시 쪽으로는 시장은 굉장히 좋았지만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 점이 좀 이번에 시장이 조금 다르다. 아마 지금 시장이 외국 애들이 그렇게 강하게 앞에서 끌어줬어도 개인들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에는 이제 미국 시장 다우 지수가요 어제 1%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약간 고개를 숙였죠 이렇게 그죠? 그동안에 씩씩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요 21선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동안에 모양이 좋았던 다우 산업도 이렇게 약간 주춤했는데요. 보시면 뭐 나스닥이 이렇습니다. 나스닥도 2%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S&P 500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 한 2%, 1% 이렇게 빠지면서 약간 음봉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S&P 500만 기준에서 본다고 그러면요. 아직도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좋았던 그런 모습이 약간 좀 어그러진 그런 그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월가의 그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 예를 들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뭐 이런 분들 또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이런 분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그 비관적인 그런 언급들을 많이 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제 또 다시 여기서 양봉이 난다고 그러면요. 다시 추세는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유는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일단 좀 이렇게 상승세가 꺾였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해외 쪽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모양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커플링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꺾인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또 미국 시장이 양봉이 나면서 이렇게 좀 걷어 올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약간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을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어제는 이제 그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 이분들 그 좋지 않은 약간 비관적인 그런 언급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면 오늘은 또 그런 것들이 잊혀지면서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 보여드리면요. 니케이가 이렇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72%. 니케이도 약간 이렇게 고개를 좀 숙였죠. 그러면서 21선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우리 그래프 또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동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만도 약간 오늘 마이너스 0.67, 상해 지수가 마이너스 0.5%. 상해는 그래도 아직 추세가 단단합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오늘 마이너스 0.84%이기는 하지만요. 추세로 보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아직 중국 시장은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다소 우리 시장이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성일 하이텍 제가 예전에 이게 이제 상장된 지가 이제 거의 한 반년 돼가는 것 같아요. 8만원, 9만원대일 때 제가 추천을 해서 16만원까지 갔었던 주식입니다. 그다 다시 지금 11만 8,900원이니까요. 거의 한 30% 빠진 것 같아요. 고점에서. 그래서 아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좀 물렸을 것 같고, 밑에 그 공모하고 나서 상장됐을 때 바로 사신 분들은 아직도 좀 이익이 났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 애들이 최근 한 일주일간 추세적으로 이렇게 약간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제가 일단 실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요.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보시면 2021년에 매출액이 1,400억, 영업이익이 169억입니다. 근데 그 전해만 해도요, 적자였습니다. 그랬다가 169억이 영업이익이 났고요. 금년에는 매출액이 2,300억, 전년 대비 거의 한 2배 수준이죠. 영업이익은 478억이 날 것으로, 전년 대비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이 아주 가파른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이 폐배터리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갈수록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그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지금 11만 8,900원인데요. 오늘 이제 약간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 이게 공모 청약하고 나서 아마 8만원, 9만원대에 붙었던 걸로 압니다. 그때 가격 거의 다시 원위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때 가격이죠. 요때가 이제 89,000원, 9만원대인데요. 지금 많이 빠져서 한 3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그 상장했을 때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오기 힘들다 싶고요. 지금 가격 정도면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되는 가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금년 7월에 상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 4달, 5달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16만 9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11만원까지 왔으니까 조정폭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실적 보여드렸지만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일 하이텍은 그 중에 이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요.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물려 계신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 정도면 물을 좀 타도 되지 않겠나. 워낙 높게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한 13만원 위에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11만원대면은 조금 더 산화도 되지 않겠나.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유진투자증권에서요. 성일 하이텍을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추천을 해놨네요. 목표가 16만 2천원 제시해놨습니다. 이 가격이 앞에 고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국내 유일 폐배터리 스크랩 수집 및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전문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첫째는 하이드로센터 3공장 투자 확대로 실적의 큰 폭의 성장 전망, 이게 공장 설비 투자 확대한다는 얘기죠. 기술 고도화 및 신사업 확대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16만 2천원 제시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11만 8천원 대 가격은 들어가도 될 만한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더존 비존, 제가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려왔던 종목입니다. 더존 비존 실적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존 비존이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성장세에서 약간 의심을 받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712억인데 금년에 526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약간 저조하기는 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요. 주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일봉인데 주봉으로 보면 더 눈에 이렇게 확 띕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13만 6천원이었는데요. 2만 7천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빠졌고요.
최근 1년만 따졌을 때도 10만 원에서 2만 7천 원이니까 3배가 이렇게 빠져준 주식입니다. 실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최악은 아닙니다. 뭐 적자가 났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잘 나가던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쪽에서 약간 좀 답보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그 경향 때문에 외국 애들 매도 많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 바닥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봉으로 보니까 더 바닥같이 보이시죠? 일봉으로 이렇게 보더라도요,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 최근 이렇게 가격을 따졌을 때 요때가 4월 달입니다. 48,000원에서부터 28,000원까지 이렇게 쭉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반년 동안에 반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그 바닥에서 방향을 턴해 줬다고 그러면 이제는 다시 이 가격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로 보면요, 여기가 지금 매물대죠. 여기가 매물 집중대, 그죠? 여기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만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 상당히 몸이 가볍게 수익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매물 집중대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빠져준 주식이다. 물론 실적에서 좀 저조한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최근에는 강원도하고 그 업무 통합 시스템 이쪽 그 협조 관계를 좀 갖고 있고요. 오늘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요, SK 쉴드스하고도 랜섬웨어 대응 인사정보 관리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바이러스 예방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존 비전이 이렇게 이제 뉴스 이렇게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간간히 신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이렇게 벗어나거든요. 어음 관련해서도 그쪽 사업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 쪽에도 이렇게 선을 띄었고, 또 SK 쉴드스 민간 쪽하고도 업무 통합 시스템 이쪽에서는 더존 비전이 가장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기술력이나 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그 여러 가지가 지금 신사업 쪽에서 잘만 풀린다고 그러면 주가가 이번에 이제 바닥을 이렇게 뚫고 올라왔는데 상당폭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매물대 지금 벗어나면 위에 이제 몸이 좀 가볍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더존 비전도요,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점인데요, 11월 1일부터 지금 500억 170만 주 자사주 지금 그 가입되어 있습니다. 3달 동안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사주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매일 이렇게 조금씩 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0억이면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식 비교했을 때 조금 안심해도 되는 주식 아닌가, 사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물려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좀 견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존 비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강 M&T 풍력 관련해서 그 하단부죠. 해상풍력 이쪽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이미 몇 년치 수주를 다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에서 전혀 그 걱정이 없는 아주 안정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먼저 제가 실적 한번 이렇게 삼강 M&T 실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영업이익 264억입니다. 금년에 800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실적이 거의 한 3배 넘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요, 지금 안 올라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본다고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조정은 받고 있지만 요 추세선 이 하단에 다시 이렇게 부딪힌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요 추세 하단에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강 M&T는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S 윈드도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면요, 근 한 2년 넘게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풍력 이쪽 하단부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SK로 이렇게 회사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쪽 부유식 이쪽에서도 지금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는 의외로 이렇게 한 2년 동안 답답하게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가격으로서는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주봉이고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때가 8월 19일 날 31,000원인데요. 지금 가격이 21,000원이니까 30% 정도 빠져줬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추세 하단에 이렇게 딱 부딪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강 MNT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은 전체 시장은 좋지가 않은데요. 개별 종목들, 특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은 오늘 이렇게 반등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성일 하이텍, 더존 비주원, 이런 것들, 삼강 MNT 이런 것들 외에도 또 덴티움 종목도 제가 이렇게 단골로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덴티움은 여전히 중국 쪽에서 지금 임플란트 관련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 영향이 가장 크죠. 그쪽에 매출액이 한 절반 이상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가 되면서 이제 덴티움이 다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덴티움도요. 오히려 많이 빠져 있어요. 실적 대비했을 때 107,000원, 금년 8월에 107,000원 했다가 이게 이제 거의 한 7만원까지 30%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이렇게 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격이 8만원대니까요. 고점 대비했을 때 근 한 20% 빠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덴티움 외에도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오늘 아침 대비했을 때 상당폭 반등하면서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해서는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항공 관련주, 대한항공도 최근 모양이 괜찮습니다. 외국 애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모양이 좋은데 최근에 제주항공이 이렇게 야무지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실적이나 이런 것은 좋지 않지만은 내년 정도에서는 흑자 기조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 이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카지노 업체도 근데 카지노 이쪽도 어쨌든 현금 박치게 하는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이 조금만 그 상황이 좋아진다고 그래도 금방 그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업종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 또 이제 아침에는 좀 주춤했다가요. 오후쯤 되면서 이렇게 많이 돌아섰는데 아침에 혹시 주춤하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같이 이렇게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되는데 최근 흐름 때문에 좀 깊게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세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